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12월 11일로 세계 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가입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이 중국의 손을 잡아 이끌고 가가지고 중국을 글로벌 무대에 진입시키고 또 성장하도록 도와준 지 언 20년이 흘렀다 하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애당초에 중국이 개혁 개방된다면 사회주의는 점차 쇠락해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을 대대적으로 개방시키는 것이 이 전 세계의 평화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죠. 이런 미국의 바람은 중국의 WTO 가입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가 2001년 상하이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APEC이라고 그러죠. 이 APEC 정상회의 때 했던 발언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그런 당시에 중국은 위대한 나라다. 미국은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중국이 전 세계 공동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 이웃과 평화 관계를 맺는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개혁 개방 초기에 미국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덩샤오핑의 결단 이래 이 중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경제 성장도 박차를 가해서 결국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또 올랐죠. 그러나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부터 중국은 미국과 서방 세계의 생각과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에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견지를 해왔던 도광양회 그러니까 재능을 감춘 채 조용히 실력을 키운다 하는 이 도광양회의 기조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몽이 대표하는 대국 굴기 기조로 전환을 한 겁니다. 또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민간에 대한 국가 주도의 경제 기조를 점점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어서 세계 패권 장악에 대한 욕구를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핵무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빠르게 강화하는 한편 경제력을 앞세운 전랑외교 그러니까 늑대전사 외교로 이른바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중국의 모습에 놀란 미국 주도의 서방은 사회주의 중국을 포용했던 20년 전의 결단에서 180도 전환을 해가지고 중국을 밀어내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대중국 정책을 탈동조화 그러니까 디커플링으로 전환을 했죠. 그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WTO 가입 20년이 된 중국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중국의 WTO 체제 가입 20년. 중국은 그동안의 성취를 자랑하면서 중국의 위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는 반면에 미국 등의 서방 세계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어서 반중국 블록을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11일 WTO 가입 20년의 성과에 대해서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816.4% 증가를 했고 1인당 GDP는 8,717위안 그러니까 한 162만 원에서 7만 2천 위안 한 1,335만 원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 세계 최대의 중간 소득을 갖는 인구를 이렇게 보유하게 됐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은 관세를 WTO 가입 당시에 15.3%에서 9.8%로 낮췄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수입품 관련 과세 수준이 WTO 내 개발도상국 평균보다 낮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차디찹니다. 단적으로 이 서방 세계가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할 정도로 중국은 밉상이 완전히 그냥 박혀 있는 거죠. 거기에다 급기야 탈중국 동조화. 그러니까 반중국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까지 열리게 된 겁니다.
그게 WTO 체제에 중국을 이끌었던 미국이 이젠 WTO 체제가 아니라 반중국 블록을 통해서 WTO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기 시작을 했고,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WTO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다자주의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 중국은 WTO 체제를 호랑이 등으로 삼아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뚝 섰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이 이제는 이제 글로벌 시장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한 WTO 체제 허물기에 나서고 있다.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미 지금 WTO 체제는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국이 본격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중국을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만든 기반이 된 이 WTO 체제가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지금 기능정지 상태입니다. 규정상 판사격인 상소위원 3명이 분쟁 한 건을 심리하는데, WTO에 불만을 품은 미국의 보이콧으로 인해 가지고 후임 인선이 지금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정족수가 지금 부족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 때는 이 무역 전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서 여러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반감을 표명을 해왔었습니다. WTO는 이 같은 문제를 이번 12월 강요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 등의 이유로 회의를 또 연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 WTO 대신에 EU, 그러니까 유럽연합하고 직접 교섭을 통해서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을 문제 삼고 있고, 또 철강 알루미늄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견제에 협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직접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동시에 미국은 동맹과 우방국들을 결집해서 중국을 표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방문을 앞둔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10일자 니혼게이 신문 니케이하고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이 문제 삼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지의 중국 인권 침해 문제에 국제사회가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국 간 협력, 공동 제재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은 중국 경제 정책에 총력을 쏟고 있는 미국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수출 관리 인권 이니셔티브하고 연관된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과 10일 주재한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식에 맞춰서 이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활동가들을 감시하거나 인권 탄압에 악용할 우려가 있는 첨단 기술 수출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시스템으로 수출 관리 인권 이니셔티브를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출범시킨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재안에 대해서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도 이미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법체계 인권 침해 방지만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가운데 유일하게 동참하지 않고 지지 입장도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수출 무역 관리령을 개정해 가지고 관련 규정을 둬야 된다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참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을 먼저 방문한 다음에 2박 3일간 일정으로 한국도 방문해서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은 내년 초에 아시아 국가들하고 강력한 경제협정도 추진합니다. 공급망, 수출 규제, 인공지능, 그렇게 AI 기준에 관한 협력에 주력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적 틀을 새로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은 9일 블룸버그 통신하고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같이 밝힌 겁니다.
지난달 취임에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던 러몬드 장관은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무역 협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와 관련된 아시아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등장과 재참여에 대한 아시아의 수요는 기대 이상이었고 내년 1분기 중에 새로운 경제를 위한 경제 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경제협정의 참여국으로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러몬드 장관은 1년 후에 성과를 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와의 새 협정은 기존과 달리 미국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 협정은 아니지만 매우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런 새 경제협정 참여국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한국은 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미국이 특히 반도체와 같은 중대 상품에 대한 공급망에 대해서 더욱 중점을 두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러몬드 장관은 새 협정의 목표는 공급망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건실한 협력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몬드 장관은 미국은 반도체에 있어서 대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 협정을 통해서 민감한 상품이 중국과 다른 독재 국가로 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수출 규제를 마련하는 데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러몬드 장관은 또한 중국 견제에 대한 동맹국들의 참여도 독려를 했습니다. 그는 만약 미국이 홀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의 특정 부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우리 동맹국으로부터 부품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미국은 이 중국의 신장 유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해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한 바 있죠. 그런데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본격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중국 인공지능 기업, 그러니까 AI 기업인 센스타임, 중국명으로는 샹탕커즈라고 그러는데 이 센스타임을 중국 군산 복합 기업 명단에 올릴 계획입니다. 센스타임의 최첨단 안면 인식 기술이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활용됐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중국 군산 복합 기업 명단에 오르게 되면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 때문에 미국인의 투자가 금지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센스타임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결정은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소집 시기와 맞물린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가 중국 등의 감시 국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권위주의와 싸우겠다는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대중국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8일 중국 신장 지역에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위구르족 강제 노동 방지법을 찬성 428대 반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민주공화 소속 111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또한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을 상대로 대량 학살,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라든지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규탄과 함께 유엔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지금 대중국 압박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 블록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0일에서 10일 영국 리버풀에 열리는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외교 개발 장관 회의에 참석한 다음에 13일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차례대로 방문합니다. 이번 순방 일정은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동남아 지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데니얼 클린턴 브링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기자들에게 순방 중에 장관 회담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괴롭힘에 대응해 지역 안보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 그러면서 메콩강에서 일방적인 중국의 행동을 비롯해서 항행의 자유와 비행의 자유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 메콩강 상류의 댐을 건설해서 하류에 있는 태국 등의 비난을 받고 있죠. 이 메콩강 강변의 수위를 더 불규칙하게 만들고 어획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몰아치면서 압박을 하면 할수록 중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고 충돌 위험성도 점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국은 거친 입으로 반격을 하긴 하지만 날이 갈수록 거친 행동을 통한 반격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만큼 반격 수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미국의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는 지난 7일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는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또 중국의 구조적 약점이 중국이 대응할 힘을 잃게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로이 연구소 2021년 아시아 권력 지수에서 중국의 지수가 처음으로 하락을 했고 반면 미국은 상승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특히 이 포린 어페어스는 중국이 해양 패권을 향해서 미국에 도전하고 군사력을 통해서 대만을 위협하며 국방력을 증강하는 것은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퇴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도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협력하지 않고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중국의 전략이 결국 중국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중국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